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이런 영어 강사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정신교육을 많이 한다. 또는 설명적이고 분석적이다. 기타 등등등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는 단어 암기다 또는 구문 분석이다 하고 말하는 강사 많습니다. 거의 10명 중 9명일 거예요. 이런 강사들은 굉장히 사변적이고 현학적입니다. 실제 이들은 여러분들의 영어를 망치는, 포기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정말 많이 봤던 결과는 이들이 주로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관적이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가죠. 학생들은 쉬운 걸 좋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아주 비관적이죠. 자, 이들은 자신의 이론, 아주 지엽적이고 직관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를 구별하기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그 강사들은.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강사의 구별법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강사가 열의 9은 바로 여기에 속할 겁니다. 첫 번째, 정신교육을 많이 한다. 두 번째, 설명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설명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인 척한다. 세 번째는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다. 네 번째는 책임감 강한 선생님인 척 배려하는 듯 하다. 말장난을 잘한다. 재미있다. 중요한 건 재미만 있다. 인생에 도움되진 않는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해결책은 주로 세 가지예요. 자신의 단어장을 홍보하는 거, 암기하라는 얘기죠. 구문 강의, 누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풀이법. 특별한 것 같지만 아무 특별함이 없는 풀이법. 이 세 가지만 얘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위에 속하는 강사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들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영어는 정신교육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분석입니다. 분석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배려와 힐링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외국에 가 있는 이민간 학생들 정신교육하지 않습니다. 분석과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배려 힐링 없고요. 때로는 잔인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혀 해결해 주지 않으며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그럼 이런 강사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사들 중에 100이면 99.9명일 겁니다. 거의 다란 얘기예요. 자, 그들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의 영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라면 구문 분석, 단어 암기, 풀이법 정도는 알거든요. 그게 굉장히 분석적이다 보니 여러분들은 그럴싸해 보이죠. 자, 시험 해설 강의할 때 특히나 자세히 봐주세요. 시험 해설 강의할 때 뭔가 이 사람이 분석적이다라고 판단되면 그거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트릭입니다. 뭔가 그의 무슨 분석, 뭔가 그의 출제는 어떠하고 이런 거 나가면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해석이 안 된 겁니다.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지문이 2019년도 국회 9급 영어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겁니다. 지문 한번 시간 있으면 좀 봐보시고요. 여러분 직접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말 represent라는 단어 나오죠? 요거 representation. 글쎄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요? 이 단어 보이기에는 되게 쉬운 구문인데요. 해석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해설서를 하나 갖고 왔어요. 해석이라고 나와 있는 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게임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화면에 보이는 능력을 주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뭐가? 레프레젠테이션이. 그건 설명 안 하죠. 해석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접근성과 포괄성은 동일한 메시지의 서로 다른 부분이다. 무슨 소리죠? 동일한 메시지의 서로 다른 부분이다. 영국의 뭐뭐뭐뭐, 미국의 뭐뭐뭐 같은 자선단체들이
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들을 돕기 위해 하드웨어와 주변 기기를 만들고 산업 전반에 걸쳐 더 나은 지원을 옹호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뭐 그럴싸합니다. 게임은 이제 유년기와 10대 생활의 습관적인 요소가 되었고, 다른 능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없고 그들이 대표하는 아바타를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문화에서 생각되거나 고려되지 않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다. 뭔 소리죠? 소속의 메시지가 TV, 미디어, 미스미디어, 스마트폰, 끊임없이 전송되는 미디어 불포화 환경에서 포용성은 삶의 부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웬 개소리? 넷플릭스, 인플라스텐스, 어쩌고 포럼에 자신을 볼 수 없다면 어디에 있는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중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글로 해석된 걸 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영어는 이러한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이 그러한 거라 생각하시나요? 자, 이분도 보니까 해석을 하시다가 모르는 단어 또는 적절치 못하거나 자기가 잘 몰랐을 때는 그냥 해석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의 세계를 한번 같이 빠져보도록 하죠. 물론 누구나 해석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영어입니까? 그냥 번역한 건데 번역도 제대로 못했죠. 번역도 1차원적인 번역. 다시 말해서 구문과 단어만 갖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표현해 줬어야죠. 이게 무엇인지를. 나왔는데 해석을 안 했어요. 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왜 모르죠? 단어장에 분명 표현, 대표성, 나타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막상 집어넣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생략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해 보시고요. 정말 밑에 있는 해석을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이상하죠. 그거보다 더 잘 해석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없을 거라 봐요. 저 해석이 정말 웃기는 해석인데 여러분도 웃길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단어, 문법 뭐 이런 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표성.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나를 표현한 것이다. 나를 표현하는 거야. 나를 대표하는 거. 그 나를 표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입할 수 있게 해주고 스크린상에 자기를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그리고 포용 합친다는 거죠. 포용성 들어간다는 거. 그것은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한 이유로 이와 같은 UK에 있는 이와 같은 회사 또 미국인 이런 회사와 같은 자선단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하드웨어나 주변 장치를 구축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도와주겠죠. 그리고 좀 더 보다 나은 서포트를 지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산업 전반에 걸친. 당연히 접근성이겠죠. 그리고 어시스트 해주는 거겠죠. 자, 게임이라는 건 지금 바로 어린 시절에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요소겠죠. 그러면 습관적인 뭐 이런 거 순수한 유순한 이런 거 쭉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건 일상적인이 맞겠죠. 하여튼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답이 아니라 답은 나중에 하시고 계속 갈게요. 답은 대충 나오긴 했는데 이 1번만 봐도 답이 나오긴 합니다. 접근성, 혐의, 범행 또는 전념, 반체제, 잘못 표현됨. 자, 누가 봐도 이 안에는 접근성이겠죠. 접근성과 포용성, 그것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며 그것이 그러한 이유로 이 두 업체는 너무나 중요해요. 바로 하드웨어를 구축해주고 주변 장치를 구축해서 장애인들을 어시스트 해주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누구나 대표성을 갖게 해주는 거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또 지지해 준다는 거죠. 지지해 주고요. 서포트 해주고요. 근데 게임은 지금 어떤 걸까요? 당연히 어린 시절에는 중요한 요소가 돼 있죠. 그래서
고립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른 능력이 있거나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플레이할 수 없다면, 그리고 아바타를 가질 수 없다면 그들을 나타내는, 이게 바로 대표성이죠. 그들 자신을 나타내는 아바타, 바로 레프레젠테이션이죠. 요거 그들 자신을 나타내는 대표성, 자신을 나타내는 거, 아바타, 그것이 없다면 그들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장애인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죠, 당연히. 자, 그리고 고립시키는 거예요.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 문화인데 자신이 필사적으로 소비하고 싶고 부분이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문화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생각되는 거, 당연히 고립감을 주는 거죠. 어떤 미디어로 포만한, 미디어로 굉장히 포화된 그런 환경에서, 그 환경에서는 너가 소속됐어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TV나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에서 알려주죠. 계속 그런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넌 여기에 소속됐다라고. 그런 사회에서 이 포함된다는 거, 그것은 삶의 부표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넷플릭스 상에서 볼 수 없다면, 인스타그램이 없다면, 게임이나 포럼이 없다면 당신은 어디 있는 건가요? 당신은 어떤 의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레프레젠테이션. 당신이 나타내주는, 당신을 표현해주는 어떠한 대상, 당신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어떠한 것, 레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전체적 의미를 좀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혐의란 말, 또는 범행이나 전념이란 말, 반체제라는 말, 잘못 표현됐다는 거, 어시스트하다는 거, 그쵸? 습관적이고 일관적, 우리가 일상적이라는 거,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다 틀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뭐 다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문제는, 포인트는 제가 이거예요.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셨죠? 결국엔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국어에는 영어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문제를 단어 암기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또 다른 뭔가가 있다.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는 강사는,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다시 말해서 일본 영어 선생이다. 일본 시대, 일제시대 영어 선생과 다를 게 없다. 자, 이해하셨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거라는 거예요. 너를 나타내주는 것이 있느냐. 그게 게임하는 사람들에겐 가입할 수 있게 위해서는 아이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크린상에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너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걔가 있음으로 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죠. 다른 거지만 사실 같은 메시지고요.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장애인 돕는 업체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드웨어로 구축해 주니까 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포트도 해주고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건 지금 일상적인 거니까, 젊은 세대에게 다 일상적인 거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고립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불구의 사람, 다른 능력 갖고 있거나 또는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플레이할 수 없다면, 그리고 아바타가 없다면 당연히 고립되는 거겠죠. 또 고립되는 것도 뭐겠습니까? 그 문화에 속하지 못했다는 거죠. 필사적으로 소비하고 싶고 그 일부가 되고 싶은데 그 문화에 들어갔다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또 고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매스미디어로 이게 굉장히 충만해 있는 환경에서 매스미디어 그렇게 그냥 그 과포화 상태, 매스미디어로 그 포화된 상태에서, 그런 환경에서 너가 속했어, 너 여기에 속해 있거든, 너는 페이스북에 속해 있어, 이런 거, 너가 속해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잖아요. 이제 이런 미디어에서. 그런 시대에서 네가 포함됐다는 것은 삶의 언어의 부표죠.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이런 매스미디어에서 당신을 볼 수 없다면, 당신은 매스미디어 없다면 당신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요. 전체는 이해 가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부분만 이해가 가요. 부분. 왜? 쉬운 부분만.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정확히 해석해 놓지 않았죠. 번역도 1차원적이고 해석도 1차원적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1분 안에 읽고 해석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걸 1분 안에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자세하고 분석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이걸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풀이법을 제시하죠. 이거 안 돼요. 이거요. 한두 개 맞을 수 있어요. 한두 개.
우리는 전체를 봐야 돼요. 한두 개 맞는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하는 거고요. 왜? 억지로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자세가 분석적으로 보여야 학생들이 혹 넘어오거든요. 책임 강한 척 하면서 배려하는 듯 해야 따뜻함을 느껴서 학생들이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장난 또 재밌게 해줘야 또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먹는 사람이에요.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강사 100명 중에 99명. 너의 인생에 너의 시간을 좀 먹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는 정리할게요. 정신교육, 분석 자세한 설명, 배려와 힐링 이런 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는 영어입니다.